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이번 주말부터 고독한 놀거리 마스터의 온라인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최초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해외 소식 마스터라는 장사를 주제로 한 채널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 역할, 기능도 우리 장사하는 사람에 맞춰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왜 노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논다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의 재미와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약간 좀 철학적이고 뭐 역사적인 거, 뭐 종교적인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상당히 흥미롭겠지만 당장 빨리 놀거리를 내놔라,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스킵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 번째 챕터부터 구독과 놀거리들은 도대체 뭐고, 그것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놀아야 그 놀거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더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저의 개인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게 이제 두 번째 챕터예요. 놀거리들은 총 8가지 소제목으로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장르별로 제가 구분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술 감상입니다. 예술 감상이라 하면 음악 감상, 그 중에서도 대중음악 감상하는 방법, 또 클래식 음악 감상하는 방법, 영화, 그리고 미술, 문학, 기타 장르.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것들을 즐기고 노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 챕터는 혼자 떠나는 여행입니다. 여행이라고 했을 때 최소 2명 이상에서 가는 것을 우리 이제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주 오랜 전부터 이 혼자 하는 여행에 대해서 상당한 묘미를 알고 있어요. 그 재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혼자 여행을 많이 갑니다. 근데 이거는 스킬이 좀 필요해요. 이런 스킬을 알지 못하고 그냥 여행을 혼자 가면은 이제 내상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법론이 좀 필요합니다. 대신 이 방법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 여행을 함으로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즐거움은 상당히 심오하고 강렬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두 번째로 중요하게 썼습니다. 세 번째도 재밌죠. 몸과 놀기, 몸을 가지고 노는 거. 이 중에는 이제 뭐 먹는 것도 있고, 뭐 목욕도 있고, 특이하게도 제가 조잉 골프에 대한 얘기도 넣었지만 제일 중요한 내용은 바로 호흡과 명상이에요. 이 호흡과 명상에 대해서는 아주 왜곡된 정보들이 지금 많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결론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제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만 호흡과 명상이 재밌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호흡과 명상은 좋은 거는 알겠는데, 그리고 다들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좋은지를 절대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재밌기 때문에 놀거리에 과감하게 넣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명상을 하면서 놀아요. 명상을 즐기면서 하는 거죠.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그게 될 때까지 어떤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명상의 원리를 알면은 그 순간을 즐기는 거죠.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네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일거리가 아니라 놀거리가 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그것을 즐기는 원리를 알아야죠. 그래서 청소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쇼핑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만의 또 이 쇼핑에 대한 관점과 그것을 즐기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순간을 더 즐겁게 경험할 수 있나. 그 다음에 또 제 전문 분야, 바로 차죠. 저는 사실 이 차 한 개의 서브젝만 가지고도 책을 써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저는 기존에 차 브랜드를 직접 런칭하기도 했었고 차에 관한 경험을 오래 했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는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들만 제가 뽑아서 쓴 챕터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과거에 학교에 가기 위해서 뭐 학점을 받기 위해서 했던 공부가 이 공부에 대한 관점이 즐길 거리로 바뀌어지면은 이 공부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상당히 다양하다. 그리고 그게 상당히 오락적이다. 이런 내용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 밖에서 노는 것들, 서점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산책이라든지 뭐 공연을 간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놀거리들인데 이것들을 혼자 했을 때만이 내가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저는 서점이나 미술관을 뭐 책을 사거나 그림을 보러 간다는 목적도 물론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관람 포인트가 있어요. 인조이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연도 마찬가지죠. 뭘 보냐는 거죠. 그 사람의 연주를 듣는다? 사실 그거면 CD로 보면 되잖아요. 내가 관심이 있어 봐야 할 그 주안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달랐을 때 공연이 더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만의 히든 카드, 놀거리, 바로 이단 종교 체험입니다. 이단 종교 체험을 뭔가 진리를 갈구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갔을 때는 이것이 놀거리가 되지가 않아요. 그때는 이거는 일거리도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지만 간절한 경험이 되지만 뭔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은 다음에 이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상당히 다이나믹한 종합예술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이단 종교의 그런 행사나 집회에 놀러 갑니다. 그것만큼 재미있는 예술 행위가 없어요. 그 다큐멘터리가 없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바로 창작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 언어가 감상을 창조하는 즐거움, 글짓기,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요리. 어떻게 해야지 그림을 잘 그리고 글을 잘 쓰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면서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그림 그리는 것과 글 쓰는 게 놀거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것 같고, 일곱 번째가 이제 덕업일치라고 해서 장사가 놀거리가 되는 이유와 그 방법.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언급하지 못한 나머지 놀거리들에 대해서 제가 뭐 한 몇십 가지 쭉 쓴 챕터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점을 보는 거. 점을 볼 때 여러분들이 만약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뭐 A가 좋을까 B가 좋을까 이런 것을 의지하는 목적으로 점을 보면은 이건 역시 놀거리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점을 재미로 봅니다. 점 보는 거를 놀러 가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점이 어떤 원리로 쳐지는지, 그 점쟁이들이 어떤 메커니즘에서 점을 치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 점이 가진 한계를 꿰뚫어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더 점을 잘 치는지, 그리고 이 점장이의 특징은 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내가 얻는 또 정보도 있어요. 이렇게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점을 보게 되면은 이 점 보는 자체의 행위가 신비롭고 어떤 의존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가 즐길 수 있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 보는 것도 내용도 재밌을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놀거리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놀거리는 여기에 언급된 것 말고도 수없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쓴 것들은 제가 직접 체험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놀거리만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가지 누락된 놀거리들도 많겠죠. 하지만 이 내용은 다 인사이트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책의 내용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놀거리에 대한 종류를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놀거리를 저 사람은 어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어떤 다른 태도로 그것을 노는가, 그래서 어떤 종류의 즐거움을 얻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례들을 좀 많이 넣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음악 감상하는 요령, 음악을 감상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음악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무드에 잠기고 싶을 때 그런 무드에 잠기는데 도움이 되는 음악. 근데 그 무드라는 것이 뭐 단순하게 뭐 우울하거나 뭐 즐겁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음악을 적극적으로 제 삶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할 때 조금 더 기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적 종류가 많잖아요. 그럼 그런 감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감정을 전환하고 싶다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기분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고 싶을 때, 그때 저는 가장 먼저 쓰는 도구가 바로 음악이에요. 이거는 정말 마법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근데 그런 그 대중음악들 중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는 노래도 많지만
사실 그런 음악들은 이 음악가가 그런 이 리스너들의 빙의 과정을 마음에 두고 만든 음악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음악들은 이렇게 쉽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음악이 우리 인생에 작용하는 그런 기능들과 그 기능을 하기 위한 음악들의 리스트를 여기에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이 책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영화도 마찬가지죠. 어떤 영화를 보기 전에 나와 보기 후에 나는 바뀌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 때, 즉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낄 때 그것에 도움이 되는 영화를 구체적으로 선정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보다 영화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빙의 과정을 일으키게 해줘요. 그리고 소설도 마찬가지긴 한데 소설은 조금 그 결이 달라요. 영화나 음악처럼 좀 직접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글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 빙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미술을 감상한다. 저는 이 현대 미술을 감상하는 그 방법, 그 추상화를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저 나름의 아주 독특하고 자신 있는 그런 미학적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인생이 상당히 풍요로워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연의 목소리를 듣는다, 뭐 자연이 나한테 거는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 그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이 책을 통해서 저는 그런 구체적인 그 경험이 어떻게 일반인들도 경험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브젝트에 대한 어떤 미학적 경험들이 그냥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경험들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책이 제가 이때까지 낸 그 어떤 책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에는 제가 해외 소식 마스터나 온라인 창업 마스터의 저자, 그쪽 분야의 어떤 전문가로 인식되기보다는 이왕이면 좀 있어 보이는 놀거리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는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라든지 그런 재미가 더 크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종교의 망령, 종교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가 바로 시크릿입니다. 시크릿이 갖고 있는 부작용. 저는 사실 시크릿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지만 사실 이렇게 어떤 대상을 비판하고 그래서 공격하는 것 자체에서 느껴지는 파동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 책에서 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시크릿이 가지고 있는 이 망령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그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다른 관점을 제공하자.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점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소확행입니다. 소확행도 마찬가지예요. 소확행은 참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잘 적용되면은 잘 그것을 이용하면 이해하면은 우리 삶이 상당히 풍요로워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서툴게 이용하다 보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지금 소확행이라는 이름 하에 이렇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들 그런 트렌드들을 보면은 딱 우려했던 그런 것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시크릿 그게 당겨지지도 않고 이 시크릿의 노예가 되면은 매 순간이 불안해요. 내가 지금 당기고 있는지 안 당기고 있는지. 불행에 빠지면 내가 안 당겨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너무 조심하게 되고 불안한 인생에 빠지는 거죠. 세 번째로가 소확행. 물론 놀거리 마스터라는 책이 노는 방법과 테크닉을 알려드리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잘못된 어떤 왜곡된 인생관에 빠져서 더 재밌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면은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자기가 난 아기가 뭐 못생겨도 이쁘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쓴 어느 책보다도 이 책은 상당히 그 역할이 크고 의미가 있지 않은가. 뻔한 내용의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도
시간 낭비 차원에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만 책이라는 이런 상품을 통해서 돈까지 받아가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일종의 죄악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최대한 흔한 이야기, 뻔한 이야기, 의미 없는 이야기는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대신 어떻게든지 간에 좀 더 새롭고 인사이트를 줄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 책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자신 있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예약 구매 많이 해주시고 또 리뷰 이벤트도 많이 참여하셔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 강의 자료도 같이 많이 보실 수 있고, 또 주변 분들한테 또 SNS나 이런 것도 많이 홍보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이 놀거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 장사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